안녕하세요. 데이스 디자인입니다. 자, 가을이 되면서 결혼 경사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비 신혼부부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검색하고 시청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신혼집 올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공간에 대해서 공간별로 하나씩 집어가면서 어떤 니즈가 반영되었고 어떤 편리함이 들어갔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자, 우선은 현관부터 볼게요. 자, 이 낡은 방음문 보이시죠? 이 필름 작업, 이런 것들은 꼭 필름 작업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알콩달콩한 신혼부부 집에 화사하고 톡톡 튀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름 작업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신발장의 오픈장과 반대편의 벽면에는 제가 템버보드에 라이트한 오프색 우드를 조합해서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문 위와 옆에도 이 현관이 더 와일드하고 웅장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전체 MD 작업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름으로 현관문하고 같은 컬러지로 이렇게 전체 필름 작업으로 해드렸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현관 입구가 조금 더 와일드하고 커 보이는 시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현관문만 하지 말고요, 꼭 옆에 테두리도 MD 작업을 하고 필름을 꼭 입히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신발장 가운데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오픈장과 이제 하부에도 당연히 하부 띄움 시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 조명을 함께 센서와 연동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문에는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항상 이 중문은 뭔가 밋밋함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에 있는 다른 집에 있는 중문 천장하고 많이 틀리죠. 자, 이런 식으로 천장을 전체 철거를 하고 청구를 높여 가지고 이렇게 간접 조명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 밋밋한 중문을 조금 더 무드 있고 고급스럽게 연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현장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기존보다 청고가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고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 웅장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밋밋한 이 중문 입구를 조금 더 색다르게 연출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시공된 중문은 예린 브랜드에서 나오는 슈퍼 초슬림 3연동 중문이에요. 그리고 요거 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중문 유리 들어가면 다 뭐 강화유리인 것 같죠? 근데 사실상 강화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를 넣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문 유리 중에요, 어떤 종류의 유리가 가장 많이 출고가 되고 있나요? 보통 중문 중에 3연동이라고 보면은 거의 뭐 강화유리랑 일반 유리가 있는데 일반 유리가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고 비율로 본다면 강화유리가 현저히 적게 출고되고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보통 거의 한 90% 이상은 일반 유리를 하시고요. 강화유리를 쓰시는 분은 진짜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작게 나가고 있네요, 강화유리라는 게. 네네. 강화유리를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들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하실 때 강화유리를 넣는지 일반 유리를 넣는지 이 점 꼭 참고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관을 지나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메인 공간 거실입니다. 자, 이 공간은 제가 조금 색다르게 설계해서 디자인을 해본 거실인데요. 자, 거실에 보면 이렇게 날개벽들이 있는 집들 굉장히 많죠. 자, 이 보기 싫은 날개벽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디자인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가 3D 시안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저희 고객님한테도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컨펌 받고 이제 고객님도 매우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실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시안보다 실물이 더 이쁜데요. 자, 의도치 않게 이제 에어컨에서 이제 후광이 연출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게 시스템 에어컨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자, 이렇게 날개벽을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집 분위기 자체도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조금 더 무드 있고 호텔에 온 것 같은 그런 아늑한 공간으로 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실 조명을 보시면 가운데 조명이 없죠.
자, 굳이 꼭 가운데 조명이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센터에는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민자 천장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TV 벽체 라인 쪽을 따라서 안방까지 꺾이는 기역자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도를 맞춰 드린 부분입니다. 자, 날개벽을 보시면, 자, 날개벽에서 비춰지는 조명, 그리고 중문 상부에 비추는 이 간접 조명 충분히 조도가 잡히고요. 슈퍼자리 여기 위쪽에는 저희가 엣지 다운라이트 두 발로 이렇게 포인트 있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액자 있죠? 이 뒤에는 분전함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액자를 활용해서 분전함을 숨길 수 있게 저희가 마이너스 1계단 몰딩을 쓰는데요. 이 몰딩 안쪽에는 레일을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얇게 못으로 이렇게 시공하지 않고 이렇게 액자를 걸 수 있게끔, 그래서 분전함을 이렇게 액자로 가릴 수 있게끔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날개벽 뒤쪽에는 저희 고객님이 술을 전시하고 이런 것을 모으는 취미가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진열장을 홈바 스타일로 연출해 드렸습니다. 자, 안에 비치는 간접 조명과 글라스 유리의 조합으로 바에 온 느낌이 물씬 풍기죠. 자, 그리고 식탁 위 조명은 고객님께서 직접 사주신 제품이고요. 안방 발코니에 나가는 이 부분은 일반 ABS 도어가 아닌 터닝 도어로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참, 그리고 에어컨 배관이 노출되지 않게 저희는 이제 사전에 에어컨 기사님을 불러가지고 선 배관 작업을 해서 단열 배관과 매립 배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항상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저 설명을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배관이나 드레인 호스가 노출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코어 자리 같은 부분도 마감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될 거예요. 선 배관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선 배관 작업을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주방으로 가볼게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톤의 컨셉에 맞게 제 싱크대 상판도 LX 지인에서 나오는 하이막스 시리즈로 저희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자, 이 집의 포인트는 기존 레이아웃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자, 냉장고 자리가 원래는 여기 있지 않았어요. 여기 있지 않고 원래 요 공틀 있죠, 샤시 공틀 요쪽에 원래 냉장고 박스가 설계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냉장고를 이쪽에 옮김으로써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 이렇게 동선이 되게끔 이렇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레이아웃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제가 요 위에 링크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요거 꼭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발코니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욕실을 볼 텐데요. 자, 이런 욕실들 많이 보셨죠?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원래 기존의 것이 묻어나 있는 이 기존의 욕실입니다. 자, 욕실은 저희가 항상 바닥과 벽체는 600에 600각 타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600에 600각 큰 타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호텔처럼 보이기 위한 이런 젠다이라든지 졸리컵 마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욕실은 전체적으로 무광 수전료와 샤워기 그리고 액세서리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젠다이를 이렇게 저희가 끝까지 뽑으면서요, 샤워하면서도 젠다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선반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젠다이를 길게 와일드하게 뽑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파티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젠다이가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따내기 위해서 주문 제작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컴팩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기성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자, 이 젠다이가 있는 이 공간만큼은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이 다 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꺾어 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주문 제작해서 파티션이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방을 볼게요. 자, 방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배, 마루, 몰딩 걸레바지 그리고 조명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작은 방에 있는 이 붙박이장은 고객님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와서 이렇게 장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자, 신혼집을 인테리어하는 경우 진짜 보수가 필요한 부분 공사만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큰맘 먹고 진행할 때 할 수 있을 때 공사를 다 해두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이 타일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뭐 살다가 다음에 나중에 뭐 하면 되겠지, 괜찮겠지,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지금 투자하게 되는 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실 거예요. 살림을 살고 있는 집에서 다시 뭐 타일 혹은 그 외에 다른 공사들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짐들 옮겨야 되죠. 그리고 보양해야 되죠. 뭐 찢길 수도 있죠. 바닥 다 보양해야 되죠. 문짝문틀 보양해야 되고, 싱크대고, 찢기류도 다, 전자기기 다 보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여유가 되신다는 조건 하에 엔간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한 번에 다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중복 투자를 막으실 수가 있으세요. 조금 더 내면 되는 건데 아깝다고 나중에 하면 된다? 괜찮죠. 할 수 있죠. 근데 전체적인 지출, 지갑을 열어보면 지출액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하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스 디자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